자, 3절은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의 최상위 부모 클래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다른 클래스를 상속하지 않으면 암시적으로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자,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자, 클래스를 이렇게 하나 선언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이 클래스를 여러분이 자, 작성할 때 우리가 여기에 어떠한 것도 상속을 안 받았죠. 여기서 여러분이 extends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없이 이렇게 클래스가 선언이 되면 암시적으로 마치 extends 오브젝트를 상속을 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클래스가 오브젝트를 상속받도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브젝트의 메소드는 모든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상속을 해서 만들어지니까 이제 이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를 다 여기 안에서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죠. 하여튼 자바의 어떠한 클래스건 상관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클래스건 다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넘버라든지 하여튼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오브젝트를 상속받기 때문에 자,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다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도큐먼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java.lang으로 가서 자, 여러분이 여기에 자, 클래스에서 자, 쭉 내려보면은 오브젝트가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보면 자, 생성자 오브젝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는데 보면은 clone equals finalize get class hash code notify all to string wait 자, 이런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메소드는 모든 클래스에서 다 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다 상속받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메소드의 용도를 이제 앞으로 이제 배워 나가셔야 될 거예요. 자, 먼저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바로 equals 메소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이 equals 메소드는 모든 클래스에서 다 쓸 수 있겠죠. 왜? 오브젝트가 갖고 있으니까. 자, 오브젝트에 보면은 equals가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public boolean equal object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자, 우리 도큐먼트 한번 볼까요? 자, equal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기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객체가 들어오는데 자, 객체가 들어와서 현재 객체와 비교를 해서 자, true 또는 false를 리턴하는 자, 메소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equals는 자, 현재 객체와 지금 몇 개 값으로 들어오는 객체를 자, equal 연산으로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equal 연산이 뭔가요? 자, 객체의 equal 연산은 번지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equals는 현재 객체와 몇 개 값으로 들어온 이 객체의 번지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번지가 같으면 true, 번지가 다르면 false입니다. 자, 객체의 번지가 같다는 게 뭘까요? 객체의 번지가 같으면 같은 객체죠. 그래서 같은 객체면 true, 다른 객체면 false를 리턴을 하는 거죠. 자,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오브젝트 타입의 obj1을 선언해서
자, 이와 같이 new object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대입했죠. 자, 오브젝트 타입의 obj2를 선언하고 역시 new object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참조를 했어요. 자, new 연산자가 자, 이렇게 사용이 되면 무조건 뭐예요? 다른 객체가 생성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요. 자, 결국은 obj1이 참조하는 객체와 obj2가 참조하는 객체는 서로 다른 객체예요. 자, 이 상태에서 obj1을 이제 현재 객체로 하고요. .equals, 즉 obj1이 갖고 있는 equal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자, 여기다가 비교 객체인 obj2를 넣어주면, 자, obj1과 obj2를 equal 연산을 해요. 즉 번지를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번지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equals의 리턴 값은 false가 나옵니다. 이것과 똑같은 코드가 obj1 obj입니다. 그래서 equals는요, 기본적으로 equal 연산과 동일한 연산을 합니다. 자, 논리적 동동을 위한 오버라이딩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논리적 동등은 같은 객체이건 다른 객체이건 상관없이 객체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가 동일하다면 같은 거로 보겠다라는 게 바로 논리적 동등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자, 두 개의 객체가 있는데, 자, 이 객체 안에 예를 들어서 A, B, C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 자, 이 객체에도 역시 A, B, C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비록 객체는 다르지만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같으면 이 두 개는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라고 보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는 이야기는 물론 객체는 다르지만 이 안에 데이터가 같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동등하다라고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브젝트의 equals 메소드는 논리적 동등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같다 하더라도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항상 false가 나오죠. 객체가 다르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equals 메소드를 논리적 동등으로 자, 연산을 해서 자, 결과값을 이제 받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 싶다면 자, 여러분이 만드는 클래스에서 이 equals를 재정의를 해서 여러분 재정의 아시죠? 오버라이딩을 해서 자, 객체의 번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하도록 자,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equals를 사용을 해서 논리적 동등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이 스트링 클래스는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두 스트링 객체가 내부에 동일한 문자열을 갖고 있다면 equals 메소드가 무조건 true로 리턴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equals 메소드는 보통 클래스에서 재정의해서 그 클래스의 데이터를 비교할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적 동등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정리를 하면은 자, 원래 equals는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있는데 오브젝트의 equals는 기본적으로 자, equal 연산과 동일한 연산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번지 비교죠. 그래서 두 객체의 번지가 같으냐를 비교를 하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자, 클래스를 만들 때 자, equals를 재정의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왜 재정의해서 만드느냐면 바로 논리적 동등을 자, 구하기 위해서죠. 자, 논리적 동등이라는 것은 객체는 다르지만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같으면 같은 걸로 보자. 이게 바로 논리적 동등이에요. 그래서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하도록 해놔놨고요. 같으면은 true를 리턴하게 하고 다르면 false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이제 재정의를 해서 보통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오브젝트의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자, 동등 비교를 자, 하는 것을 연습해 보기로 하죠. 자, 새로운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 챕터 11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고요. 자, 패키지를 자,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패키지 이름은 자, 섹션 자, 03 점 자, 이그잼 01 언더바 자, equals 자,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멤버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멤버. 그래서 멤버 클래스에는요, 자, public, 자, string, id 해서 id라는 필드를 자, 가지게끔 자, 그렇게 자, 필드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추가해서 외부에서 id를 받아서 자, 필드에 자, 초기화를 시켜주는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멤버는 여기 보면 extend 해서 어떠한 클래스도 상속을 받지 않았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한 클래스도 상속을 안 받았느냐? 자, 아니고, 자, 암시적으로 무엇을 상속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걸 붙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멤버 클래스 내부에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어떤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주냐면요. 자, 멤버 examp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멤버 객체를 3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멤버 obj1 equal new member 자, 이렇게 주고 자, id는 자, 블루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자, 2개 더 만들어 주고요. 자, 이거는 obj2 자, 이거는 obj3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블루로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레드로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해 볼 건데요. if obj1 equals 자, 이 equals라는 메소드는 멤버에 없었죠. 하지만 오브젝트에 있는 equals가 있기 때문에요. 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bj2와 비교를 해보면 자, 만약에 이 두 객체가 똑같은 객체라면은 자, 요거를 출력하도록 하고요. 자, obj1과 obj는 동등합니다. 자, 똑같은 객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객체하고 이 객체가. 그래서 이게 true가 나오면 똑같은 객체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아니라면은 자, 동등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객체가 서로 다른 객체면 자, false, 같은 객체면 true.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obj1과 obj는 동등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객체란 이야기죠. 자, 이거는 결국 어떤 코드와 똑같으냐면은 이 코드와 동일해요. obj1 obj2 요거와 동등해요. 아, 똑같습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이걸 사용해도 되고 이걸 사용해도 되는데요. 자,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자, 복사해서 자, 여기는 자, 3을 한번 줘보세요. 자, 2하고 3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 2는 자, id가 blue입니다. 이것은 이제 1의 id와 똑같은 값을 갖고 있고요. 자, 3은 id가 red죠. 자, id가 같은 객체가 1과 2번이고 id가 다른 객체는 3번인데 자, 이 equals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비교를 하게 되면은 자, id가 아무리 같아도 객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false가 나와요. 자, 이것도 당연히 false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은 equals 메소드, 즉 오브젝의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자, 여기에 있는 id가 같으면 얘가 true를 리턴하게끔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id가 다르면은 false를 리턴하게끔 이제 그렇게 해볼 건데 자, 다시 이제 멤버로 가셔서 자, 여기서 재정의를 자, 할 겁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고요. 여기서 equa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찾아서 자,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재정의가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냐면 if obj instance of member라고 하는 자, 조건문을 하나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오는 객체가 일단 멤버 객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는 객체가 멤버가 아니라면은 자, 어떻게 할 거냐? 뭐 비교할 대상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false를 리턴을 하죠. 그래서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 타입과 동일한 타입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멤버 객체가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코드가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이 객체가 멤버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졌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졌다면 이제 타입 변환을 해줘요. 멤버는 자, 멤버 obj. 자,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을 멤버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true이기 때문에 자, 이게 성립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자, 이 필드 id와 자, equals 자, 여러분이 스트링일 경우에 문자열 비교는 equals 한다고 이야기 드렸죠. 자, equals 한 다음에 자, 여기에 들어온 멤버 객체의 자, id 값과 자, 동일한지를 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equals는 스트링의 equals입니다. 그래서 이 id의 문자열과 자, 여기에 id의 문자열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고 만약에 똑같은 문자열이라면은 true를 리턴하도록 자, 그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 되냐면은 멤버 객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id 값이 같으면 자, true를 리턴하게끔 그렇게 이제 재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하고 나서 다시 member example.java로 왔을 때 자, 이때 자, equals는 자, 뭐를 리턴할까요? obj1의 id가 blue, obj2의 id가 blue죠. 똑같죠. 그러면은 이 equals는 자, 재정의 된 equals가 호출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true가 나와요. 얘는 어때요? 얘는 지금 id가 다르죠. blue하고 red. 이거는 당연히 이제 false가 나오고요. 그래서 저장을 해서 자, 실행을 해보면 자, obj1과 obj2는 동등합니다. 논리적으로 동등합니다. 이 말이고요. obj1과 obj2는 동등.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자, 3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복사하면서 2가 그대로 딸려왔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obj3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원래 오브젝이 갖고 있는 equals와 그리고
equals를 재정의해서 자, 논리 동등을 비교하는 자, 이런 형태의 코드를 자, 잘 여러분이 익혀 두셨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클래스를 개발할 때 자, 논리적으로 동등하게 만들려면 이와 같이 이제 equals를 재정의해서 데이터를 이제 비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번에 살펴볼 메소드는 오브젝트의 해시코드 메소드입니다. 자, 이 해시코드 메소드는요, 객체의 해시코드를 리턴하는데요. 자, 객체의 해시코드가 무엇이냐면, 자, 객체를 식별할 자, 하나의 정수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객체를 식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같은 객체냐, 뭐 다른 객체냐, 뭐 이런 용도로 식별할 용도로 사용하는 자, 하나의 이제 정수값이란 이야기죠. 자, 오브젝트의 해시코드 메소드는 자, 기본적으로 객체의 메모리 번지를 이용을 해서 자, 해시코드를 만들어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가 생성되는 메모리 번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메모리 번지를 이용을 해서 해시코드를 만들어서 리턴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객체가 다르게 되면 메모리 번지도 다르겠죠. 자, 그러니까 자, 개별 객체는 모두 해시코드가 다릅니다. 자, 근데 자, 오브젝이 갖고 있는 이 해시코드를 자, 재정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언제냐면 자, 논리적 동등을 비교할 때 자, 여러분이 해시코드를 재정의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나중에 여러분이 자,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이제 학습하실 텐데요. 자, 해시셋 또는 해시맵 또는 해시 테이블과 같은 이런 컬렉션 프레임워크에서 같은 객체냐 또는 다른 객체냐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자, 물론 이제 자, 번지를 비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동등한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자, 해시코드를 사용을 해서 자, 논리적으로 동등한지 아닌지를 이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컬렉션을 사용을 해서 두 객체의 자, 논리적으로 동등한지 아닌지를 자, 판단할 때 반드시 객체가 이제 해시코드가 자, 동일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시코드를 이제 오버라이딩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들 컬렉션에서 어떻게 이제 논리적으로 같은 객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하냐면요. 자, 여기 자, 그림을 보시면 먼저 자, 두 객체의 해시코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이 값을 받아봐요. 그래서 이 해시코드라고 하는 메소드의 리턴 값이 둘 다 같을 경우는 1차적으로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이 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해시코드가 같을 경우 이어서 자, equals라는 메소드를 다시 호출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객체의 자, 내부 데이터가 또 똑같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데이터가 똑같다 그러면은 자, true를 이제 리턴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하게 동등객체다. 논리적으로 동등객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요. 해시코드가 만약에 다르다면 자, 두 객체의 해시코드를 얻어봤더니만 달라요. 그러면은 equals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필요도 없이 막바로 다른 객체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컬렉션 자, 객체들이 자, 이거를 먼저를 보고 얘가 같을 경우에만 equals를 이제 수행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먼저 해시코드가 1차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같도록 그렇게 이제 두 객체를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이제 동등한 객체를 만들려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이전 페이지에서 그 멤버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멤버에 이제 ID 값이 같으면 논리적으로 동등하게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자, equals 메소드만 우리가 재정의를 했잖아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컬렉션에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해시 코드 값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두 개의 멤버 객체가. 그래야만이 동등 객체로 이제 인식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 equals 메소드만 재정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시 코드도 재정의를 해서 자, 두 객체가 똑같은 해시 코드, 똑같은 내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도록 이렇게 해 놓으면 자, 이런 이제 컬렉션 객체에서 이제 동등 객체로 이제 취급을 받습니다. 해시코드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재정의를 했을 경우에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자, 섹션 03에 자, 이그잼 02가 되겠네요. 해시 코드 자, 언더바 해시 자, 코드라고 이렇게 패키지명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등 비교할 객체를 자, 키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new에 자,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래서 키라고 이렇게 줘 보겠습니다. 자, 키에 여러분이 필드를 하나 선언하는데요. 자, int number 이렇게 자, 필드로 선언하고요. 자, 생성자를 자, 선언하는데 외부에서 넘버를 받아서 자, this.number equal number 자, 이렇게 자, 필드를 초기화를 해주고요. 자, 동등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자, equals 메소드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이제 재정의가 되죠. 자, 여기서 자, 먼저 obj가 자, 키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냐를 조사를 해서 자, 만약에 자, 아니다 그러면은 false를 리턴하고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키 객체가 들어와야 이거하고 비교를 하지요. 그래서 키 객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키로 타입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compare key 자, 이렇게 해서 자, 타입 변하는 것을 받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자, 내부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데 this.number 자, 요거는 이제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값 비교는 이꼴이죠. 그래서 compare 키가 가지고 있는 넘버와 비교를 해서 자, 이 둘의 값이 같으면 자, 내부 데이터가 같으면 자, 동등 객체로 생각하자 해서 이제 true로 자, 이렇게 리턴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까지만 하게 되면은 동등 객체로 인식을 받을까요? 자,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key example이라고 하는 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메인 메소드에서
자,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 해시 맵이라고 하는 컬렉션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시 맵은 어떤 키로 어떤 객체를 저장하는 컬렉션이에요. 그래서 키로 될 자, 타입을 자, 이렇게 지정하고요. 자, 데이터가 될 객체를 자,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자, 변수 선언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렉션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 해시 맵 이렇게 해주고, 자, 역시 키 타입을 넣어주고 저장될 객체 타입을 이제 넣어주어서 자, 이렇게 이제 객체를 만들어요. 자, 컨트롤 시프트 O에서 임포트 시켜주고요. 자,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해시맵은 마치 자, 요렇게 여러분이 자, 생겼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 여러분이 자, 키라고 하는 자, 객체가 저장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스트링 문자열이 저장이 되는 자, 그런 구조로 갖고 있어요. 자, 여기도 역시 자, 키가 저장되고 또 스트링이 저장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컬렉션이 바로 해시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요. 자, 여기 키라고 하는 이 객체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건데, 내가 키 객체를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서 어떤 자, 키 객체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장할 때 이 키와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동등 객체를 가지고 자, 요 스트링을 한번 얻어 볼 거예요. 만약에 키가 같다면 자, 이 스트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키 객체가 다르다고 판단이 되면 이 해시맵은 이 키로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 즉 스트링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키가 같을 경우에만 저장되어 있는 키에 이제 값을 이제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자, 해시 맵 컬렉션에 자, 데이터를 자, 넣을 때 푸시로 넣는데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키 객체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데이터 1을 갖고 있는 자, 키 객체를 자, 이렇게 키로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이 데이터로 홍길동을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키로 결국 이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된 건데요. 자, 그러면 한번 찾아와 볼게요. 자, 어떻게 찾아오냐면, 자, 해시 맵에서 찾아올 때는 이제 get으로 찾아옵니다. 자, 찾아올 때는 이제 키를 주고 값을 자, 찾아와야 되니까 요 위에 우리가 키를 6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똑같이 내부 데이터 1을 갖고 있는 키 객체를 만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 이 홍길동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객체와 자, 이 객체는 내부 데이터가 똑같이 1이기 때문에 자, 동등 객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자, 값을 찾아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이게 홍길동에 나와야 되는데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널이 나와버리죠. 분명히 똑같은 내부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죠? 똑같은 타입인데 왜 이거를 같은 논리적으로 동등한 객체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객체로 이제 판단하느냐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키
보니까 이게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이제 주지 않는 거예요. 해시맵이. 자, equals라는 메소드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 넘버가 같을 경우에는 자, true를 해서 자, equals 메소드의 리턴 값을 이제 true를 함으로 해서 동등객체로 우리가 만들어 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여러분이 이렇게 써보니까 해시맵에서는 이걸 서로 다른 키로 자,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해시맵은 equals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기 전에 먼저 해시 코드부터 얻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new 했기 때문에 자, 분명히 다른 객체로 키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다른 객체로 키가 만들어졌는데 자, 이 내부에는 자, 숫자 1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객체의 해시 코드는 이 객체에 생성된 메모리 번지의 값을 리턴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번지에 생성됐다면 예를 들어서 10이 해시 코드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요거는 메모리 번지 20에 생성이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해시 코드는 20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다르죠.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객체와 이 객체는 서로 다른 객체로 보는 거예요. 해시맵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 키를 주고 홍길동을 달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키가 다른데 어떻게 이걸 주냐? 그래서 너를 리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다른 객체라 할지라도 똑같은 해시 코드가 자, 리턴되도록 해시 코드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를 하면 돼요. 그래서 key.java로 다시 가셔서 자, 여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고요. 자, 해시 코드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재정의가 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똑같은 값이 리턴되도록 이제 하려고 그러면 요 필드 값이 지금 int죠. 그래서 이 값을 그냥 리턴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넘버가 동일한 키 객체는 다 똑같은 해시 코드가 리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서요. 자, 다시 한번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 홍길동을 정확하게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객체와 그리고 이 객체를 자, 서로 논리적으로 동등한 객체로 이제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시 코드가 먼저 호출될까요? equals라는 메소드가 먼저 호출될까요? 이걸 한번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요. 여기 해시 코드라고 자, 이렇게 자, 출력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도 자, equals라는 메소드가 호출됐다는 뜻에서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자, 다시 한번 key example을 실행을 해보면 자, 해시 코드가 먼저 뭡니까? 실행되고 그 다음에 equals가 실행되죠. 자, 해시 코드가 왜 두 번 이렇게 호출됐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객체와 이 객체의 해시 코드를 따로따로 받아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시 코드가 실행되고 여기서 해시 코드가 한번 실행된 거예요.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하나를 가지고 이제 매개값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equals는 이제 한 번만 호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어떤 객체를 논리적으로 동등하게 만들려면요. 자, equals만 재정의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해시 코드도 이제 재정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 자, 이 멤버라고 하는 바로 이 클래스가 우리가 equals만 재정의를 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한 50%만 여러분이 논리적 동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논리적 동등 객체로 만들어 주려면
자, 이 id가 같을 경우입니다. id가 같을 경우에 완전하게 논리적으로 동등한 객체를 만들어 주려면 여기다가 자, 추가적으로 자, 해시 코드를 재정의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무엇을 리턴 시켜주면 될까요? 그래서 스트링 값이 같으면 해시 코드 값이 같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내부 데이터가 같으면 자, 해시 코드가 같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이제 해시 코드를 만들어주냐면 자, id 자, 여기 필드 있죠. 그래서 id 점 자, 해시 코드를 호출을 해서 그래서 문자열이 동일할 경우에는 동일한 이제 해시 코드가 자,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해시 코드 값을 받아서 리턴 시켜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멤버를 여러분이 동등객체로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자, 이것만 여러분이 재정의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해시 코드도 이제 재정의가 돼야 된다는 것 잘 알아두십시오. 이번에 살펴볼 오브젝트의 메소드는 자, toString입니다. 자, toString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요, 객체 문자 정보를 리턴합니다. 자, 여기서 객체 문자 정보가 뭐냐면 자, 객체를 문자열로 표현한 값을 이야기를 해요. 자, 오브젝트 클래스의 toString 메소드는 자, 객체 문자 정보를 자, 기본적으로 자, 이와 같이 자, 만들어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명 그 다음에 add 해시 코드 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서 이제 toString의 리턴 값으로 해주는데요. 여기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어서 자, 이 obj라고 하는 걸 가지고 toString을 호출하면 자, 요거를 이제 콘솔에 출력을 했는데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클래스 이름이죠. 그리고 add 다음에는 여기는 자, 해시 코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자, 이 toString의 그 리턴 값이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프로그램에서는 그다지 이제 쓸모없는 그런 정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 toString을 자, 재정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클래스에서 오브젝트 toString을 재정의를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문자 정보가 나오도록 한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date라는 클래스는 자, 오브젝트의 toString을 재정의를 했어요. 현재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리턴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요. 자, string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오브젝트의 toString을 재정의를 해서 현재 저장하고 있는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도 자, toString을 재정의를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리턴되도록 자,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toString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호출될 때가 있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자, system.out.println이라고 하는 메소드 이거 아시죠? 이제 콘솔에 출력하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어떤 객체를 주게 되면요, 객체를 어떻게 콘솔에 출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객체를 콘솔에 출력을 할 수는 없죠. 자, println에 오브젝트를 주게 되면요, 이 println은 오브젝트에 뭐를 호출하냐면요, 이 toString을 호출을 해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객체를 주게 되면 얘는 이 객체에 toString을 호출해서 자, 이 리턴 값을 받아서 이제 출력하도록 그렇게 이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toString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toString을 빼고 그냥 객체만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toString이 호출되어서 그 결과값을 받아서 출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브젝트의 toString과 데이트 객체의 toString을 호출해서 자, 어떤 데이터가 리턴 되는지 우리 그거를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섹션 03에 자, 이그잼 자, 03 언더바 toString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클래스를 자, 하나 만드는데 자, 클래스 이름은 자, toString example 자, 이렇게 이름을 주고요.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오브젝트 타입의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입의 객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 데이트 클래스는 java.util에 있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가지고 자, 만들어진 객체인데요. 자, 여기서 자, obj1을 출력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출력을 하게 되면 자, 자동적으로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어서 자, 리턴 값을 받아서 출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넣으나 안 넣으나 이제 똑같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클래스 이름 그리고 add 해시코드 값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요렇게 여러분이 데이트를 똑같이 자, toString을 호출해서 자, 출력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자, 날짜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이 toString이 원래는 이제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건데 자, 이 데이트 클래스가 재정의를 해서 자, 날짜가 리턴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클래스도 자, toString을 재정의를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자, 같은 패키지에서 자, 여러분이 클래스 하나 만드는데 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필드로 자, 컴퍼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 선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OS라고 하는 필드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를 선언해서 자, 첫 번째 매개값은 컴퍼니를 주고요. 자, 두 번째 매개값은 OS를 줍니다. 그래서 필드를 이제 초기화를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toString을 이제 재정의를 해서 자, 좀 더 의미 있는 문자열이 리턴 되도록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여기서 toString을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엔터 키를 치시고요. 자, 여기다가 무엇을 리턴하냐면 자, 컴퍼니 자, 여기 있는 필드 값이 있죠. 필드 값 플러스 자, 콤마 자, OS 그래서 이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결국 스마트폰의 내부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자, 이거를 리턴하도록 자, 재정의를 했어요. 자, 이제 실행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스마트
폰 example. 자, 이렇게 만들고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스마트폰 객체를 만들어 줄 건데요. myphone 이라는 변수로 자, 스마트폰 객체를 이제 대입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 구글, 그 다음에 여기는 안드로이드.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 스마트폰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자, string str obj. 그래서 이제 객체의 문자 열을 얻어 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myphone에 자, toString을 호출해서 자, 문자 열을 얻어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 콘솔에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str obj.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브젝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자, 오브젝의 toString이 기본적으로 리턴하는 자, 클래스명 at 해시코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재정의한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해도 되겠죠.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막바로 myphone 자, 이렇게 넣어주더라도 자, 객체니까요. 자, 내부적으로 toString이 호출되고 자, 그 toString의 리턴 값을 받아서 이제 출력을 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자, 해도 되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결과는 이제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toString을 반드시 재정의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toString을 재정의를 할 때는 그 객체의 어떤 정보를 자, 수시로 이제 봐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이제 필드 값을 매번 조사를 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냥 toString을 한번 호출해서 필드 값을 한꺼번에 이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toString을 재정의를 많이 합니다.